노령화가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일본식으로 번역을 하면서 영어로 디제너러티브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거를 퇴행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퇴행성 하는데, 저는 퇴행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퇴행은 나쁜 쪽으로 가는 게 퇴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나이 들으면서 노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척추의 제일 중요한 구조물이 뼈잖아요.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인대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척추의 구조물인데, 이것들이 다 이제 노화가 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뼈는 이제 골다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절이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다 보면 골극이라는 신생골이 생기고, 디스크는 이제 물기가 빠지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찢어지기 시작하고, 인대는 이제 그러한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꾸 두꺼워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설명할 때는, 권투 선수가 주먹이 세게 하기 위해서 벽을 자꾸 때리다 보면은 여기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대도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근육들은 이제 힘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는 높이가 줄어들고 작아지고, 근육들은 뒤에서 당겨줘야 되는데 당겨주는 힘이 없어지니까 좀 이렇게 꾸부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되게 허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굽어져야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수그려지고, 등 쪽으로도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제 노인 되시는 분은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통증을 일으키는 우리 몸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척추는 한 마디에 3개의 관절이 있어요. 디스크가 있고, 뒤에 후관절이라고 관절이 2개가 있어서 한 마디당 3개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추가 뼈가 5개가 있으면은 3, 5, 15, 15개의 관절이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관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척추인데, 이 관절이 닳게 되죠. 특히 이제 디스크 쪽에서는 디스크가 물 성분이 빠지고, 이 성질들이 이제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이 뒤에 후관절이라는 건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닳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염증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염증 물질이 결국에는 우리의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면 가능하면 우리가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척추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 노화를 지연시켜 주는 것이 통증을 덜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거죠. 척추에 관련된 치료는 통증과의 싸움이잖아요. 마비와의 싸움은 좀 별개고, 마비는 의사가 싸우는 거지 환자는 어떻게 보면 안 아파요. 의사가 통증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환자는 심한 통증이 아닌데도 굉장히 과장돼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한데 통증을 호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통증에 대한 가치는 사실은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일로 1점부터 10점까지 해갖고서 제일 많이 아픈 점수가 10점이라고 치고서 뭐 이렇게 그림도 놓고서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준점이 5로 봅니다. 5. 의사 입장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5를 넘어서 7점, 8점 되면 이거는 의사가 도와드려야 되고, 3점, 4점, 2점 정도는 그냥 사세요 하는 거고, 3점, 4점 정도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좀 목욕 자주 하면서 기분 전환하면서 하세요 뭐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주체가 환자니까 환자의 주관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신다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보면은 허리만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하고 묻습니다. 그게 용도가 달라요. 허리만 아프다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근육이나 인대나
아니면은 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다리도 아파요 하면은 신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척추 쪽에는 검사는 복잡하진 않아요. 처음에 엑스레이, 이제 허리면 허리, 등이면 등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뼈를 중심 있게 보려면 CT를 찍습니다. CT를 찍으면 이제 뼈가 하얗게 잘 보이고, 연부 조직이라서 디스크나 힘줄이나 이런 것들은 뿌옇게 잘 안 보이죠. 그 대신에 MRI를 찍으면은 뼈도 잘 보이고 디스크 상태도 잘 보이고 뼈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모든 거를 귀착하는 부분이 MRI를 한번 찍어 보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사 입장으로 볼 때는 방사선 촬영, 이건 그냥 뼈의 족보만 보는 겁니다. 이 집은 김씨 집안이구나. 그 다음에 CT를 찍는다 하면 이게 경주 김씨인가? 전주 이씨인가? 이런 걸 보는 거고, MRI를 찍는다 하면 이건 누구의 후손이야? 이것까지 보는 거죠. 좀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오면은, 나이 들어서 그래요. 많이 속상해 죽겠어. 나이 들은 것도 억울한데, 나이 들은 것도 억울해. 서러운데, 자꾸 아파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60년, 70년, 80년 돌리면은 이제 뻐걱거리게 돼 있는데, 첫째는, 아프다고 무조건 병원 가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아프면은 좀 쉬어보시고, 왜 아프지 하고 관심을 가져보시고, 일주일 정도 이상 계속 아프고 특히 주무실 때 아파서 깰 정도 되면은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시다면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낫겠지 하고 약 드셔가며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시는 게 좋지, 아픈 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없애야 되겠다고 병원 쇼핑하듯 다니시면은 결국에는 병을 얻게 됩니다. 글쎄, 저는 이제 허리를 이제 자꾸 후만증 환자를 많이 봐왔던 버릇이 있어서 허리를 많이 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허리를 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허리가 안 아파야 되려면 이 허리 아래 요추부에 기립근이 튼튼해야 돼요. 기립근이라고 허리에 이제 잔 근육들이 쫙 있는데 그 근육들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앉아 있을 때 등받침 없이 앉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 시도를 하시는 게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지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플 때는 열심히 해요. 그 아픈 기 싹 가시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옛날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쉬운 방법 중에 이제 저는 환자분한테 허리 운동을 하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으시려고 그러고, 걸으실 때도 등을 이렇게 가슴을 들어 올리려고 그러고 걷고 하시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3번 정도씩을 빨리 걷는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허리에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수영장에 갈 필요도 없고 뭐 어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그 운동만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그게 쉬운 과업은 아닙니다. 걷는 거는 건강엔 좋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걸으라니. 안 아프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특히 디스크 환자는 급성기 때는 못 걸어요. 그다음에 협착증도 컨디션 좋을 때는 좀 걷는데 못 걸어요. 그럴 때 약 먹고 컨디션 좋을 때는 좀 걷고, 못 걸을 때는 못 걷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관찰한 바에 제일 안 좋은 게 바닥에 앉아서 걸레질하는 거. 바닥에 앉아서 철푸덕 앉아서 이렇게 음식 뭐 깐다고 앉아 있는 거. 이런 자세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꼭 의자 생활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의자 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식탁이나 이런 데다가 팔을 올려놓고 하시라고 그러고.